사자가 태평양을 건넌다. 거짓의 뿌리가 뽑히고 국군이 본래의 길로 돌아온다. 2025년 12월 강릉의 어느 외딴 신당에서 한 처녀 무당이 신이 내린 채 몸을 떨며 내뱉은 말이 단순한 신들림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겨울밤 새벽 3시 홀로 신당 문을 열고 나와 바다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사자가 건너온다. 이 땅의 물길이 잘못 흘렀다. 2017년 순리가 돌아온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신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신딸은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승님은 그날 무아지경이었어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스승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낮고 두꺼운 소리였어요. 그리고 말을 다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그저 무속 신앙의 일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처녀무당이 신들려 하는 말을 바람 부는 강릉 바닷가에서 주절거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묘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이 나온 지 정확히 사흘 뒤 워싱턴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개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악관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너스님의 예언이 그토록 떨리는 목소리로 예언했던 사자가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는 것인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기록들이었습니다. 2020년 신당을 찾아온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곧 나라 안에 탄핵의 기운이 다시 온다. 하늘이 분노하는 시기다. 당시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핵은 이미 지난 일이었고 새로운 정권이 막 안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례 없는 정치적 격변을 맞이했고 그 기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방집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여름 신도들 앞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태평양을 넘어 한반도에 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 앞에서 가짜는 쓰러진다. 이 말을 기록한 신도의 메모가 훗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워싱턴의 바람,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이 한반도의 새 판을 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단순히 정치적 예언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운이란 물길과 같습니다. 본래 물길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막거나 틀어버리면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물길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7년은 그 물길이 강제로 바로잡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로잡는 손은 안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밖에서도 옵니다. 사자 한 마리가 태평양 저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자는 독수리의 명을 받은 자입니다. 독수리, 동양의 신화에서 독수리는 하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패권을 진 나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장에 새겨진 그 새 말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죽고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고 지금도 강릉의 그 당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세상에 퍼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신당에 함께 있었던 신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음성을 담아두었고 그 파일이 돌고 돌아 결국 수만 명의 귀에 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무당의 신들린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하늘 위로 독수리 깃털 하나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깃털은 판을 뒤집는 신호다. 누군가 오고 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면 이 땅의 권력자들은 모두 그것을 느낀다. 얼굴 없는 사자, 누군가 오고 있다. 이 짧은 말들은 2016년 초부터 한국 정치권 주변의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무대에서 끌려 나오고 그 자리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들끓었고 국민은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평양 건너편에서 이 나라를 향한 어떤 시선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은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전략적 제스판의 핵심 말로 취급해 왔습니다. 냉전 이후 70년 넘는 동맹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의 이면에서는 언제나 단순한 우호만이 아닌 거래와 계산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순히 외교 채널을 통해서만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안에서 분석되고 판단되는 것이 한국의 권력 구조였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말한 사자를 단순히 신화적 존재로만 이해하면 그 말의 반을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실제 하는 인간입니다. 워싱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인간.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공식 외교관이 아닙니다. 국무부 직원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권력 지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네트워크 안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이며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그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조용히 서울에 왔다는 것은 워싱턴이 한국을 향해 이제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신호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인물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바뀐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는 정렬하는 자다. 정렬하는 자. 이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심판자는 죄를 가려 벌을 내리는 자이고 정렬하는 자는 흐트러진 것들을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자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27년의 변화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뒤틀린 것들이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촉진하는 사람이 바로 태평양을 건너온 그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더욱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초부터 한미 간의 움직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의 자주 방위 역량을 강화하라는 워싱턴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오랜 논제가 갑자기 구체적인 일정표와 함께 다시 부상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이 미국이 지켜주는 관계에서 함께 싸우는 관계로 전환된다는 말이 공식 석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과정에서 한국 정치권의 특정 인물들과 특정 세력들이 워싱턴의 레이더에 더욱 선명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의 눈은 멀리 본다. 그리고 독수리는 한 번 목표물을 정하면 절대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 나라 안에 어떤 자들은 이미 그 눈 안에 들어와 있다. 그들은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다. 그들은 모른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이 나라 안에서 대중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숨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70년 넘게 쌓은 정보의 교류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 땅의 권력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 권력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나스님의 예언처럼 독수리의 눈이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다면 2017년은 단순히 대선의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눈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해입니다. 이제 예언의 두 번째 층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은 단지 외부 세력의 개입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으면 무대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조력자들. 이 표현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거대한 변화의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의 불씨를 당긴 것은 광장에 나선 수십만 명이었지만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준비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광화문을 채운 촛불의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때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나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이름 없는 조력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 속에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단순한 신화 속 선인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이 땅 어딘가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상한 것은 이 예언이 나온 직후부터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정 정치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의 움직임이 조용히 생겨났습니다.
과거에 묻혀있던 어떤 이름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으로 단체 대화방으로 그 이름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 현상을 예언하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가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물이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이 된 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물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보여주는 장면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 중 한 가지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2017년 봄 이 나라의 권자를 향해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럿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 이 표현이 가장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등장으로 해석합니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2017년 정치 무대 위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이것을 예상치 못한 복귀로 해석합니다. 이미 한 번 정치의 중심에 있었으나 지금은 물러나 있는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을 아예 외부에서 오는 누군가로 해석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그 사자 자신이 판의 재편을 완성하는 마지막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세 가지 해석 중 어느 것도 직접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갈래의 강물이 하나로 모이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2017년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흥미로운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타너스님의 예언이 가장 많이 회자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운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남방의 화운이 올 때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다. 이 말은 을산년인 2025년, 병5년인 2026년, 정민년인 2017년으로 이어지는 3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세 중에서 마지막 해인 2027년이 바로 변화의 정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예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치로 느껴집니다.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두 영적 존재가 같은 시간대를 향해 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에 대해, 조력자들에 대해, 판의 재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말을 신내림의 절정에서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구군이 잘못 흘렀습니다. 뒤틀린 물길은 반드시 바로 잡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은 것들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썩은 것들이 제거되는 과정.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썩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낍니다. 예언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을 걸지만 그 말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이 자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이 어떤 깊은 곳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언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2017년을 앞두고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서울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려오는 날, 이 땅의 권력자들은 모두 긴장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다에서 옵니다. 동쪽 바다에서 배 한 척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군함도 아니고 상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 나라의 미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당신의 옆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들릴 때 당신은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세 개의 신호, 그리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 세 신호가 모두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2017년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 번의 노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는 문이 열린 뒤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멸망이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의 상실을 뜻합니다. 변화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는데 올라타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은 뒤에야 뒤늦게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 역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 왔습니다. 이제 예언의 가장 어둡고 무거운 부분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2027년이 단순히 좋은 변화만을 가져오는 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늘이 물길을 바로잡는 과정은 아픕니다. 수술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합니다. 2017년 이전의 시간 동안 이 나라는 그 아픔을 미리 겪어야 합니다. 그 아픔은 어떤 형태로 올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배신감과 분노가 이 땅을 덮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이 말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사회를 덮은 순간들은 언제나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습니다. 그것이 혁명의 형태를 취하든 선거라는 제도적 형태를 취하든 결국 그 에너지는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의 예언은 그 에너지가 2017년에 최종적으로 어딘가에 도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이 정상화의 해라고 해서 그것이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의 해입니다. 정상화가 시작된 뒤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틀린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2017년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해로 기다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버린 관절을 재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임은 시작되지만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타너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이름 없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2017년 한 해에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긴 회복의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과정을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어쩌면 이 마지막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나 스님의 예언은 신내림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매우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딸이 녹음해둔 것을 들려주었을 때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언자 스스로가 자신의 예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이 보여주는 것은 항상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아름다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2027년이 이 나라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시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장면이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전체 예언의 그림을 다시 모아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2025년 12월 한겨울밤에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운이 잘못 흐르고 있다는 것을 태평양 건너편에서 독수리의 명을 받은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2017년에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결정적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 예언의 핵심은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핵심은 중간에 있습니다. 이 땅의 물길이 잘못 흘렀다는 진단이 핵심입니다. 어떤 나라든 사회든 물길이 잘못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욕심과 거짓과 두려움이 본래의 흐름을 막을 때 그 물은 어딘가에 고이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썩은 물은 결국 무언가를 통해 배출됩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이 말하는 2017년은 그 배출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 무시해야 하는가? 그러나 사실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예언이 반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진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예언을 마치고 깨어난 뒤 신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202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살아남을 나라입니다. 다만 그 살아남음이 어떤 모습일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예언은 언제나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사자가 태평양을 건너든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든 2027년에 봄이 오든 결국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예언은 하늘의 말이지만 그 말에 응답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사람의 힘인지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하나로 만나는 어떤 것인지는 2027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처럼. 그리고 그 시계의 초침 소리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어딘가에서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만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